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라는 비행 조종 게임으로 여러분들과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형님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향하지 않으며 다양한 질문과 정치, 사회, 시사, 문화, 경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 김에 이제 경제 뉴스 하나 풀어볼까요, 우리? 자, 최저임금. 자, 노사 요구안하고 노조와 사측의 요구안입니다. 자, 지금 노조는 12,000원을 원해요. 그리고 사측은 1,320원을 원합니다. 1,680원의 격차예요. 자, 보통 이제 자영업을 안 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1,680원의 격차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거 형님들 시간당 가격, 시간당. 그러면은 하루 10시간이면은 16,800원이. 이게 한 달이면요 50만 4천원이 돼요. 50만 4천원. 이 50만 4천원이라는 거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고도 한 2주치 식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알바 하나만에 50만 4천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바 2명이면요 100만 원이 인상되는 거예요. 제2의 문재인 최저임금 사태가 올 수. 그리고 이게 그때와는 다른 게 있습니다. 왜?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팍 올랐을 때 무인 시스템이라는 게 정착이 되지도 않았고 개발 단계에 있었어요. 막 이제 첫걸음을 뗄 때예요. 근데 지금의 무인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연글대로 연글은. 이 무인 시스템에 이제 AI라는 게 장착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무인 시스템은 업주들이 도입하기를 꺼려 했다. 리스비도 비쌌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은 무인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이 붙고 가격도 리스 가격도 저렴해지고 지금은 기다릴 필요 없이 전화만 하면 바로 견적 내려와요. 한 달 안에 시스템을 바로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리스크도 적고. 그리고 내가 베타 테스트가 아닌 이미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스율도 에러율도 낮아들겠죠. 즉 보급되는 시간과 보급되는 양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려요. 나쁘게 표현하면은 이제는 10명 알바 쓰던데 알바 2명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산업 현장의 모습을 너무 강구하고 있다. 왜? 자, 아르바이트 노조 대표는요 최저임금 협상에서 시간당 12,000원을 하면은 알바들에게 인기는 끌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하고 좌파적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 얘네들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까지 안 봐요. 왜? 당장 우와 알바비가 시간당 12,000원 되네로 박수치는 거야. 왜? 얘네들은 지능이 낮으니까. 당장의 눈앞에 몇천 원이 중요하거든. 그 몇천 원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만 아니면 돼. 그런데 그게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내가 안 걸리면은 0%의 수렴이 되고 내가 걸리면은 30% 40%의 내가 포함이 됐구나가 아닌 100%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우리가 통계라든가 확률을 이야기할 때 30%다. 자, 이게 실행되기 전에는 나는 30%의 수렴이 될까 안 될까예요. 그죠? 이 확률적인 계산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내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면은 100%가 되는, 0%가 되는. 30%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결과에서는. 그런데 내가 이 30%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는 100%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좌파들은 이걸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6,800원, 아니, 12,000원이라는 시급이 모든 사람들이 일하러 가면 12,000원을 벌 수 있다고 계산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야, 내가 알바 구해가지고 시간당 12,000원을 받으면 하루에 6시간씩 내가 20일을 일하면 6, 22, 6일은 6. 하루에 62,000원에 20일을 일하면 124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124만 원 벌어서 뭐 하나 사야지. 그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첫 단추부터 안 끼워지죠. 그냥 알바 쉽게 구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알바도 면접을 보내. 그리고 알바 튕기네. 또 면접 보내. 튕기네. 면접 보내. 튕기네. 벌 수 있는 돈을 벌어야지. 가능성이 있는 돈을 벌어야지. 내가 알바에 당첨이 되면 100%지. 근데 내가 알바에서 튕기면 뭐야? 제로를 수렴한다는.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아르바이트 직장을 구할 확률이 70%면은 나는 그 70% 안에 들 거라는 망상에 빠져 있고. 근데 그 70% 안에 못 들고 결과값이 나오면은 제로냐 100%냐의 결 문제야, 이거는. 얘네들은 알바가 시간당 알바비가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는 데만 광분하는 거야. 왜? 지가 알바를 하면은 그렇게 그 돈을 번다는 생각. 근데 알바를 할 수 있어야지. 일자리가 줄어들어. 더 줄어들어. 결국 뭐야? 알바비 오르면 뭐하노? 일할 자리가. 그러면 알바에서 떨어지고 알바 자리마저 도태된 애들이 하는 게 뭐야? 그렇지. 자영업자들을 욕하지. 얘네들에게 그 자영업자들을 악마화 시켜주는 거야. 자영업자 새끼들. 알바, 최저임금 오르니까 사람 골라서 뽑네. 자영업자 인성이 어떻네. 이제 그렇게 악마화 시켜서 조리돌림하고 알바와 사업주를 갈라치게 하지.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최저임금 노사 협상에서
이 노조들이 끊임없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이유가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임금비가 오르면은 반드시 따라가는 게 물가야. 이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야. 이 논쟁은 확실하게 닭이 먼저라는 거야. 회사에서 올려주는 임금이 불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임금 인상을 위해서 노조들이 야 100원이 아니라 500원 올려줘. 이래서 시작된 게 물가 인상이야.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지들은 지들 월급만 오른다고 생각해. 계란값 비싸다고? 그럼 양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임금비가 올랐는데 당연히 계란값이 올라가지. 양계장을 짓고 양계장을 만드는데 양계장을 유지 보수하는 임금비가 올랐는데 당연히 계란값이 올라가지. 병신이야? 지들 월급만 오르는 줄 알아. 지들 알바비 올랐다고 좋다고 최저임금비 올랐다고 좋아하는데 갑자기 짜장면 값이 오르네? 월급 올라도 아무 소용없네. 당연하지 이 새끼들아. 내가 옛날에 문재인이 최저임금 팍 올렸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몇 년 안에 짜장면값 만원 가겠네. 진짜 짜장면값 만원 됐어. 다들 그때는 웃었지. 에이 5천원짜리 6천원짜리 짜장면 어떻게 만원까지 가냐고. 근데 지금 만원에. 이네들 임금비가 오르니까 계속 오르는 거야. 이 양반들아. 노조 새끼들한테 뇌가 뇌이식 당해가지고 병신들. 아이고. 물가를 정부가 잡아주고 정부가 잡아줄 명분이 없는 거야. 임금비가 올랐는데. 회사는 적자 보고 일해? 그럼 니들도 그럼 월급 좀 적게 받고 일하든가. 이게 형님들 좌파들의 기본적인 사고예요. 얘네들은 검찰이 진짜 나쁜 놈이고 검찰이 전부 다 정치에 개입하고 이게 좌파들 기본 사고라니까. 그리고 지들이 당하잖아. 지들이 당하면은 말도 못해. 지들이 당하면은 이런 법이 어딨노? 네가 동의해서 만든 법이잖아. 나는 그런 법 동의한 적 없다. 이 법이 그 법이잖아. 몰랐지? 이게 좌파들의 기본 마인드예요. 몰랐다면 끝나는 거예요, 얘들은. 그리고 지들이 당하면은 세상 나쁜 법이 되는 거고. 형님들은 재수가 없겠지만은 자, 물가가 오르죠. 내가 형님들한테 휘발유 리터당 얼만가 그거 몰라가지고 참 쿠사리를 많이 먹었는데 물가가 오르잖아요. 부자들은 관심 없어요, 여기. 부자들은 마트 가면은 필요한 걸 담지. 아, 우유가 오늘은 얼마네? 내일 우유는 얼마고 서울 우유는 얼마네? 그러면은 서울 우유가 두 개가 200원 싸네. 그럼 서울 우유 담았고 롯데햄하고 백설햄하고 있는데 롯데햄이 좀 더 싸네. 롯데햄 담고. 부자들은 그렇게 안 사요. 부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항상 먹는 브랜드 그 브랜드 제품을 담고 부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햄을 담고 부자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냉동만두를 담아요. 가격을 보고 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담는다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걔들은 계산서도 안 봅니다. 대개 일반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잖아요. 그러면 집에 박스에 담아서 집에 와가지고 꼼꼼히 영수증하고 확인해요. 뭐가 있나 체크하면서. 아니면은 마트에 포장하는 곳에서 일일이 확인해요. 근데 여유 있고 부자들은요 그런 거 확인 안 해요. 그냥 담아 싣고 와요. 그리고 물가가 오른지도 몰라. 그냥 언론에서 물가가 올랐다니까 올랐는갑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기름 넣어갔어. 와, 기름값 억수로 올랐네. 그런 걸 안 본다니까 잘. 그냥 카드 꽂고 가득.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신경 쓸 시간에 돈 버는데 신경을 써야지. 더 벌어야지. 언제 뭐 그런 거 계산하고 그 쳐다보고 앉아있어. 시간은 돈인데. 접근법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물가가 오르면 피해보는 건 누구예요? 서민이야. 노동자들이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물가를 따라갈 수 없는 거야. 절대 이거는 쫓아갈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많이 받으면은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제가 형님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임금을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을 받는다 칩시다. 월 실수령액이 세후 한 600에서 650 될 거예요. 자, 그거 벌면은 생활이 안정될 것 같습니까? 억대 수입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똥이라 그러세요. 그 돈 벌어서 그런 거 못 타. 그럼 연봉 2억 받으면은 뭐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벌 것 같아요? 실수령? 그거 벌어서 아파트 대출금 갚고 생활비하고 뭐 억대 차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 깨세요. 억대 차를 타는 거는요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다리가 후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봉 1억인데 수입차 타더라. 걔네들도 어느 정도 쪼들리면서 타는 거예요. 할부로 찍었고. 정말 형님들 결국은 무엇을 하든 정책은요 그 정책으로 피해보는 사람도 서민이고 그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가진 자. 자, 정부에서 부동산을 부양한다. 자, 이거 혜택 보는 사람 누굽니까? 부자들이야. 자,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 여기에 피해보는 사람 누구야? 서민들이야. 아시겠어요? 안 좋은 법은 서민에게 해당되고 좋은 법은 부자에게 해당돼. 왜 이렇게 가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부자니까. 지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들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부자들은 따라서 숟가락 얹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법은 국민들을 레이징 시켜서 가스라이팅해서 식칼로 사람들을 자꾸 죽이니 식칼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칼을 생산 못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파나 이런 거 쓸 때는 채칼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서민들이 피해봐. 부자들은 그냥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돼. 아유 칼도 없이 어떻게 음식을 해. 아유 안 해. 그냥 사 먹자. 사 먹으면 그만이야. 서민들은 매달 하루 3끼를 사 먹을 수 있냐? 이거부터 형님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봐봐.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서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권고사항으로 넣겠다?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검찰이 너무 정치적이고 검찰이 무자비한 수사를 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를 받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가 있어? 없잖아.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로 피해본 국민이 있냐고? 없지. 그럼 그 피해를 누가 받지? 정치인들이 받잖아. 그 정치인들이 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면은 억울한 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돼? 정치인들이나 기득권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이야 몇 달이 건너면 다 정치인들하고 연결돼 있어. 그 정치인들이 전화 한 통만 해주면 이번 사태같이 이번 경찰의 살인사건 덮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이 누군가가 윗선에서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야. 이게 있는 사람들은 몇 달이 건너면 다 정치인이고 몇 달이 건너면 다 관공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 왜? 자기네들은 있는 죄도 없앨 수 있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봐? 결국 서민들이 보는 거야. 결국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해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없는 사람들은 말을 잘 듣죠. 아, 이렇게 하면 돈 버는갑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야, 저거 구라야. 이거 해. 싫어. 돈 안 돼.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을 끊임없이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고 국민들이 끊임없이 멍청해지는 게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아니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의 형태란 말이야. 그 가장 이상적인 두뇌를 가진 게 국민들의 가장 베이스가 돼야 돼. 국민이 멍청해야 돼. 그런 게 안타깝다. 자, 형님들, 이번 달부터 유럽산 멸균 우유가 관세 없이 들어옵니다. 자, 대한민국 유제품에 비상이 걸렸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제 낙농가들 한번 보세요. 낙농가들의 안타까움을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외면합니까? 우유 정찰제잖아. 우리가 3,000원 밑으로는 못 팔겠다. 차라리 버리겠다 하면서 우유 갖다 버린 퍼포먼스를 하는 게 지금의 낙농가죠. 국민들에게 싸게 우유를 많이 공급하겠다가 아니고 지들 배불리려고 우리는 이 금액 밑으로는 못 팔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가격 담합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에게 비싼 우유를 먹게 만들었죠. 누구도 지금 낙농가를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를 안타까워하지 않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좌빨 성향을 가진 이 낙농가들, 지들만 배부르고 살겠다는 낙농가 새끼들, 이 새끼들 아무도 지금 얘들을 안타까워하지도 동정심도 없습니다. 이게 빨갱이 새끼들이에요. 자국민에게는 비싸게 받아먹고. 자, 비싼 우유 먹을 필요 없습니다. 뭐 멸균 우유, 뭐 생우유, 뭐가 다르죠? 아니, 우유도 어차피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펴 먹으면서 안에 있는 균 다 죽이고 처먹잖아.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우유 끓여서 먹잖아. 따뜻하게 먹을 거라고. 그럼 어차피 균이 다 죽는데? 그러면서 나는 멸균 우유는 안 먹어. 이러면서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에 우유 부어서 끓여서 데펴서 먹어. 아니, 난 진짜 한국인들 약간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우유를 따뜻하게 먹는다고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70도, 80도까지 끓여서 먹으면서 멸균 우유는 안 먹는데 지가 집에서 멸균 시키면서 이게 정상이냐고. 아니, 씨발 멸균이란 뜻을 몰라? 아니, 내가 이상한 거예요, 형님들. 자, 우리나라 신선유가 3,000원입니다. 3,000원대예요. 한 3,500원 뭐 몇백 원 하겠죠. 자, 유럽산 멸균 우유는 1,000원대입니다. 신선 우유를 사가 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거나 끓여서 먹는데 그냥 1,000원대 멸균 우유 사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나는 이게 웃긴 거야. 기가 차 죽겠다니. 아니, 이 새끼들 봐봐, 형님들. 나는 낙농가가 진짜 이 새끼들 나쁜 새끼라고 생각하는. 낙농가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잖아. 전두환 시절에 어떻게 했어? 학교에 우유 급식을 했어. 무조건 학교에서 우유 먹게 해가지고 아이들 성장에 바르게 도움이 된다고 우유를 존나 팔아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유값 얼마 이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우유 먹었잖아. 그렇지, 강제 주입됐지. 우리나라 낙농가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렇게 꿀 빨면서 살아왔다고. 근데 이제 와서 좌파한테 들러붙어가지고 팔리냐? 너네들이 좌파로 전향하고 좌파 정치인들하고 붙어먹고 나서부터 너네들 망한 거야, 이 새끼들아. 알겠어? 나는 국산 우유 먹을 일이 없어요. 먹지도 않을 거고. 좀 제발 처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나라 우유 산업. 야, 우리나라 우유 산업이 없어지면은 수입 물가가 오를 건데. 족가세요. 전 세계에 멸균 우유 파는 데가 우리 유럽밖에 없냐? 미국은 멸균 우유 안 팔어? 캐나다는 멸균 우유 안 파냐고. 세계적으로 가격 경쟁 붙이면은 아무 문제 없어. 독점권만 안 주면 되는 거야. 지금 유럽산 치즈도 지금 거의 다 들어오고 있죠. 풀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을 무너뜨린 게 결국은 보리였어요. 보리와 밀을 이용해서 소련을 무너뜨렸단 말이야. 그러면 왜 소련은 그렇게 무너졌느냐? 보리와 밀의 수출권을 미국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밀농사가 무너지고 나서 더 싼 미국산 밀가루와 보리를 이용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미국이 갑자기 밀가루 값을 올려버리니까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미국은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독점이란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파우더 밀크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핫초코 물에 타 먹듯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냉동 건조 동결된 동결 건조로 만들어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파우더 밀크가 언제 어디서나 적은 부피로 가져가서 내가 우유를 먹고 싶을 때 타 먹을 수 있고 요리에도 쓸 수 있는 그런 파우더 밀크가 한국에서도 이제는 자리를 잡을 겁니다. 이 형님 부자였네. 제티를 타 먹을 생각을 해? 우유에? 와, 형님 파우더 밀크 나오면은 진짜 대박인데 이거 존나 잘 팔릴 건데. 자, 보존 기간이 길어요. 유통 기한이 길죠, 파우더 밀크. 그죠? 언제든지 파우더 밀크는 찬물에도 잘 녹아요. 상온에 있는 생수에 얼마든지 타서 먹을 수 있고 파우더 밀크 소비량이 엄청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이번 한미 FTA에 파우더 밀크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전지분유 같은 거. 전지분유는 물에 타먹는 게 아니야, 형님.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지. 아니, 전지분유를 왜 물에 타먹어? 그거 어릴 때, 엄마 몰래 숟가락으로 떠먹다가 존나 맞았는데. 그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자, 형님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요. 농수산물이었어. 그 비슷한 거예요. 커피 자판기에 팔던 그 비슷한 거. 이게 좋은 거는 첫째, 유통기한이 길다. 둘째, 아무 데서나 타먹을 수 있게 휴대성이 좋다. 셋째, 요리를 하거나 그럴 때도 좋다. 가장 좋은 점은 뭐냐? 나는 좀 진한 우유를 원한다. 농도 조절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자, 오늘 점심에서 다룰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재명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저는.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이번 나토 정상회담 기념 촬영에 우리 재명이 형님 급동이었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기념 촬영하는데 우리 재명이 형님이 안 계시더라고. 아마 재명이 형님이 급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갈이 하는가 봐. 이제 해외 유럽 쪽에 가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물이 좀 안 좋잖아, 우리보다. 그래서 아마 급동으로 미국에서 올린 영상에는 기념 촬영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영상까지 풀 영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재명님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워낙 또 예민하신 분이잖아, 그지? 저는 재명님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워낙 예민하신 분이니까 아마 물갈이를 좀 하지 않나. 그래서 생리 현상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참 인기가 많아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악수하고 웃는 우리 융카의 모습입니다. 이게 국격 아닙니까? 딱 이놈의 파카는 진짜 참 어지가 입고 댕긴다. 왜 재명님은 이런 사진이 하나도 없죠? 왜 재명님은 와이프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외 정상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이런 사진들이 왜 하나도 없죠? 테러의 위협을 느껴서 안전을 위해서 외출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된 편인지 우리 재명님은 왜 이런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형님, 낯가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주머니에 손 넣네, 일베가. 아니, 왜 재명님은 이런 사진이 없어? 심지어는 문재인은 햄버거 먹는 사진이라도 올렸는데 아니, 나토 가서 이런 사진이 없어. 제가 오늘 올려보내드린 사진은요,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 있었던 걸 찍은 겁니다. 우리 재명님 사진도 많이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앙규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앙규백이 오늘 저녁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태풍을 뚫고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어제 바다 무섭던데. 자, 착륙 갑니다, 형님들. 꽉 잡으세요, 형님들. 테디보이 형님. 와우, 비행기 가라앉겠다. 와우. 오늘은 시동 안 꺼졌어요. 물에 안 들어가서. 어우, 막 돌아간다, 비행기가. 테디보이 형님, 위험하다. 날랐다, 씨. 형님, 무슨. 형님, 그거 뭐지? 이거, 물제비 하는 거야? 다시 날아올랐노? 어디 가노? 웃긴다. 자, 형님들, 오늘 점심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점심 게임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녁 방송에는 많은 형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앙규백 장관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끝!